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낙제점입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 시내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오전 11시 50분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2시 12분에서야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오전 10시 25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은 발견 시간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은 약 1시간 반 이후에 대통령은 약 1시간 50분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보고받은 시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심의 상공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적의 무인기가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 성북, 동대문, 중량구 등 서울 도심을 버젓이 날아서 활보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고를 늦게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인기 격추 실패의 책임은 군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으며 졸속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대응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바로 비행금지 구역을 인접해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한 것이죠. 통상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왔느냐를 언론과 국방위 일부원은 따졌는데 그렇게 용산 일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는 하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2노티컬 마일 대략 3.7km, 반경 3.7km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한남동 간제에도 1노티컬 마일, 반경 한 1.8km의 비행금지구역이 상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에 그것이 통과가 됐는지가 의문입니다. 합참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을 보면은 일부 비행금지구역과 연하등과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의 비행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면은 이것은 완벽한 경호 실패입니다. 또한 인접해 갔다고 하더라도 경호 실패입니다. 왜냐? 경호처에는 무인기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10여기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못 시킨 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급작기존으로 인해서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방공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층 빌딩이나 높은 데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민간 고층 건물에는 한두 개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군부대가 통제하는 건물 위에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을 확률이 있고 또한 그렇게 방공진지가 조정됐으면은 통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방사와.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합참에서는 전비태세 검열을 하는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방공부대는 매일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입니다. 적기 세우기에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지 정상에서 또는 일부 방공부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인기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제 SSR 레이더를 11기를 19년도에 들어와서 인왕산과 북악산과 서울 중요 지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는 우리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절치부심해서 연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전선에 7대나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추적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1군단에 배치된 레이더에서 했다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는 우리 군은 20년 전에 이미 창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저 말단 대대급에도 소대 내지는 군대급 드론 부대가 있고요. 사단에도 있고 군단에도 있고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무지의 극치든가 현실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NSC를 열리지 못했다는 비난에 실시간 사항조치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에 사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었어야죠, 밤에. 왜? 서울상공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대응책을 찾는 NSC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대응이 곧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이나 3일 정도, 최소한 3일은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는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저녁에 NSC를 열지 않고 대기는 하지 않고 만찬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이 사항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그것을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 저축되지 않고 GOP 라인이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대드론 체계, 대무인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의 무인기, 공격용 무인기나 정찰용 무인기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 이후로 무인기가 약간 DMZ 가까이에서 제한받아서 후방 지역에서 훈련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이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작전의 실패요, 안보의 공백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라고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입니다. 확전을 각오하라고라는 것은 병사들의 정신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왔을 때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국지도발은 위기관리 측면인데 위기관리 측면은 조기의 사항을 종료하고 안정시켜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의 키는 확전 방지 하에 사항 조치를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각오하고라고 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국에 투자된
투자자를 불안케 하고 투자 자금을 빠져나가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위험한 말이죠. 제발 이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현상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이 해결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빨리 도입을 하고 완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